자, 이제 삼각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삼각함수. 자, 그런데 이제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 약속을 합니다. 자, 약속을 하는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수학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체계만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어도 나중에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잘 짜여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삼각함수라는 것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좌표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이 r인 자 이런 원 위에 하나의 점이 하나 있고 px, y라고 약속을 하고, 자 이거랑 얘 이루는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얘를 세타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지름이 r이고 x 좌표가 있고 y 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빗변분의 높이 또는 빗변분의 밑변 또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 B는 삼각형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삼각함수는 얘가 이 위를 마음대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모든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경이 어떤 각을 이루든지 뭐 370도라든지 뭐 420도라든지 마이너스 70도라든지 하는 모든 위치를 다 이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좌표로 약속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모든 삼각함수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이거는 그때만은 삼각-B와 똑같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삼각-B가 헛되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조금 더 개념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 아닌 2사분면이나 3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1사분면 각일 때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삼각-B와 완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좌표예요. 좌표. 지금 y 값인데 y 좌표를 항상 나타내는 거예요. x, y니까 좌표잖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r분의 x 좌표예요.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삼각-B와 다른 점이 무엇이 생겼느냐면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원래 사인 90도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인 90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지? 외우긴 외웠을 거란 말이죠. 사인 90도. 그러니까 사인 90도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삼각-B에서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수직 만들고 얘를 세타로 만든 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높이와 B를 짜가지고 빗변분의 높이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빗변분의 높이였는데, 자 문제가 뭐냐, 여기에 90도가 들어가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빗변과 높이가 생기지 않아요. 삼각형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빗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는 한없이 비슷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인 90도를 하게 되면 1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인 90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분의 파인 이 위치에 있잖아요. 이 위치를 우리는 P, 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R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0,R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인 90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삼각함수에서는 R분의 Y 좌표이기 때문에 R분의 R이라서 정확하게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인 0도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빗변이 이게 각도가 점점 내려갈수록 빗변은 똑같은 빗변은 이 밑변의 길이가 가까워지지만 높이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점이 얼마냐면 p r,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지름 r분의 y 좌표를 하게 되면 r분의 0이니까 당연히 사인 0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둔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180도를 넘어가는 각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각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만약에 135도다. 135도면 90도에서 45도만큼 더 더해진 거니까 자, 그 135도의 px, y를 찾아가지고 자, 실제로 얘는 135도지만 얘를 90도에 45도 그러니까 자, 90도에 45도라고 할게요. 자, 45도라고 하면 여기를 r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수선의 발을 딱 내린 상황에서 요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분의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루트 2분의 r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도 지금 음수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 루트 2분의 r 마이너스 루트 2분의 r, 마이너스 루트 2분의 r이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코사인 135도를 135도 맞나요? 215도죠. 미안해요. 215도. 자, 코사인 215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r이니까 r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x좌표라고요. x좌표. 그래서 x좌표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r이다 라고 써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각에 대한 모든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약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인데 참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세요. 자, y 좌표분의 r이라고 하는 거를 C, S, C, 세타라고 씁니다. 뭐라고 읽냐면 코시컨트 세타라고 읽는 거예요. 코시컨트 세타. 사인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인의 역수. 그 다음에 R분의 X, 아니 X분의 R. X분의 R은 SEC 세타라고 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컨트 세타라고 이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y분의 x는 이거의 역수잖아요. 코 탄젠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코 탄젠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x좌표와 y좌표 그 다음에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 세 개를 가지고 세 가지 함수를 약속을 해요. 세 가지 값을 약속을 하고 그거의 역수가 되는 값은 그냥 이거의 역수다.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쓰기가 좀 싫어서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학교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일단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확실한 이과, 무조건 이과 할 거다. 그러면 이 미적분을 배울 거다. 그러면 얘를 외워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적분을 선택을 할 거다. 그러면 요거를 외워두면 나중에 되게 편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자, 정확하게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를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좌표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자, 이러한 원 위에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점이 하나 있어서 얼마 할까요? 자, 마이너스 2루트 6 4루기 24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자, 여기에 p 마이너스 2루트 6, 1이 이렇게 있고, 자, 요렇게 나타낸 이 동경을 가지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세타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자, 정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R분의 X 좌표가 코사인 세타, R분의 Y 좌표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X 좌표분의 Y 좌표가 탄젠트 세타.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 R분의 5분의 그 다음에 X 좌표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이게 코사인 세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그 다음에 Y 좌표 1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그 다음에 Y 좌표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R분의 X 좌표 코사인, R분의 Y 좌표 사인, 그 다음에 X 좌표분의 Y 좌표 탄젠트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정확하게 어디에서 정의가 된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점을 가지고 그걸 연결한 이 동경과 그 다음에 이 X좌표, Y좌표,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반지름, X좌표, Y좌표 요 세 개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주셔야 될 것은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렸던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 대표용 9번 같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지름과 그 다음에 얘를 지나가는 원,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을 자, 연결하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자입니다. 자, 이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13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까지. 자, 시컨트는 뭐다? 자, 코사인의 역수다. 이렇게 요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라고 두겠다? 세타라고 두겠다. 자, 세타라고 뒀을 때, 자,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반지름부터 찾아야 되죠. 반지름은 얼마예요? 5, 12, 13이죠? 이렇게. 반지름은 13이 나와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찾는 거예요. R분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좌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3. 요게 탄젠트 세타고요. 자,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3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값들을 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나타내는 이 동경을 구해라 그러면 얘를 지나가는 이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이 요거인 원을 그려주셔야 되고 자,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X좌표, Y좌표 반지름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한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유제 9-1번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9-3번, 9-1번하고 9-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금방 풀 거예요. (9-1번) (9-3번)
자, 9-3번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X좌표, Y좌표만 잘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거기 이제 CSC는 요거 보고 하세요. 보고. 사인분의 1이고요. 코시컨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요걸 생각하세요. 항상 여기에다가 뭐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요. 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얘가 90도기 때문에 자,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 직각, 세타, 직각 두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이거든요. 합동.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길이가 일단 5다, 반지름이 5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 요걸 봤더니 4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가 4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길이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3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4,3인 거거든요. 4,3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C, S, C, 코시컨트 세타를 물어보는 것이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사인 세타분의 1.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냐면 R분의 Y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자, R은 얼마였고 5였고 Y좌표, 지금 여기 해당되는 Y좌표가 3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X좌표하고 Y좌표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 수선의 발을 여기다 내리면 안 되나요? 돼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삼각 B와 삼각 함수의 차이를 아는 건데 삼각 B는 이 길이를 가지고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직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각 삼각형에서만, 즉 1사분면의 각에서만 정의가 된 거를 삼각 B라고 한다면 모든 각에 대한 이 비율 그리고 이 정의 자체를 좌표로 했기 때문에 좌표에 따른 어떤 부호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준 거예요. 왜 이런 걸 굳이 만들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나중에 필요해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지금 좌표로 정의를 한 거예요. 좌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좌표는 당연히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부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저걸 보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 좌표라고 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R분의 Y 좌표라고 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X 좌표 분의 Y 좌표라고 하자고 했거든요. 지금 이 말에 좌표에 굉장히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X 좌표분의 Y 좌표거든요. 즉 이 좌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의 부호를 따져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항상 양수, 얘도 항상 양수거든요. 그 양수분의 X 좌표라고 했으니까 X 좌표가 양수인 곳이 몇 사분면이에요. X 좌표, 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곳이 여기잖아요. 1사분면, 4사분면이 X좌표가 양수인 곳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양수인 곳이니까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음수가 되는 구간 2, 3, 4분면은 음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y 좌표가 양수가 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 위쪽이잖아. 이 위쪽. 이 위쪽이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자, 사인은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는 음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부호가 똑같으면 양수가 되는 거고 부호가 다르면 음수가 되는 거거든요. x좌표, y좌표가 둘 다 부호가 똑같은 사분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양양,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양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는 x좌표는 음수지만 y좌표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부호가 똑같은 구간이 1과 3, 4분면이거든요. 1과 3, 4분면에서는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양수. 그 다음에 2하고 4, 4분면에서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정의는 R분의 X 좌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 좌표가 음수인 곳이 코사인이 음수인 곳이겠지. 딱 해놓고 여기랑 여기가 코사인이 음수겠구나. R분의 Y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위에 있는 것이 양수가 아래쪽이 음수가 되겠구나. 얘는 부호,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그 사분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양수 그 다음에 2, 4사분면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 것이 이거라는 얘기죠. 자, 전부 다 보시면 1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 전부 다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양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양수냐면 2사분면에서 양수인 놈이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양수다.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 양수인 건 탄젠트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양수인 거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 그 다음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구간은 딱 여기만 제외하고는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양수, 여기는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은 옛날 진짜 완전 진짜 한 70년, 한 60년대부터 그 내려오던 방법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얼싸, 탄코, 얼싸, 안고, 뭐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진짜 60년대.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주 그 국민들의 날이 된 날부터 올 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모두가 기다리는 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래된 방법이긴 하나 얼싸안고 얼싸안고로 외워주시면 너무 옛날인가? 좀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 부호를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부호를 따지라는 얘기고 사실 요거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외워주시지만 사실 얘보다 중요한 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얘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코사인은 오른쪽이니까 1사분면 4사분면 사인은 위쪽이니까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외우려면 이제 너무 약간 어거지로 주입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거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걸 좀 빨리 외우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형 10번을 보세요.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다른 곳이죠. 자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다른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죠. 얘가 플러스란 얘기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란 얘기고 얘가 플러스란 얘기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란 얘기니까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요. 자, 두 번째 조건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두 개 곱했더니 양수가 나왔거든요.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네,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곳은 여기 아니면 사인만 플러스인 곳 여기거든요.
그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두 개 겹쳐져 있는 것은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다? 2사분면 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타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사분면의 각인 2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이 밑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0-1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0-1번. 자, 10-1번은 이제 4사분면 각이라는 얘기니까 4사분면에서 부호를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 사분면? 2분의 3파이 몇 도? 2분의 3파이 몇 도? 자, 파이는 몇 도? 파이는 180도. 그러면 2분의 파이는 90도. 2분의 3파이는 90도의 3배니까 270도. 270도부터 2분의 4파이까지니까 360도 사이야.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4사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야? 얼사, 앙코, 코사인만. 그죠? 그럼 사인은 음수니까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사인으로 나와야죠. 얘 풀 때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잖아. 음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하면 그대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양수니까 다 더해주면 이렇게 이건 다 더하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사인이 음수잖아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잖아.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예요. 제곱돼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나와야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다 없어져서 5가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얼추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기 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이잖아요. 그럼 이 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삼각함수의 성질. 자, 삼각함수의 성질은 두 가지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했거든요. x 좌표분의 y 좌표. 자, 이거를 분모 분자를 0이 아닌 r로 나누어도 되거든요. 자, 분모 분자를 0이 아닌 r로 나누면 r분의 x 좌표는 코사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r분의 y 좌표는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무슨 얘기냐? 탄젠트 세타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얘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사실 주로 쓰는 삼각함수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나머지 한 가지를 이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개의 문자로, 두 개의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미지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원의 성질을 사용하셔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예요. 이걸 제곱을 해주면 r 제곱분의 x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r분의 y인데 그걸 제곱해주면 r 제곱분의 y 제곱이 되는 건데, 두 개를 더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 x, y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을 만족을 시킬 테니까 두 개를 더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자연스럽게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r제곱이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같은 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항상 1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세 가지의 함수를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얘는 두 가지의 함수를 한 가지의 함수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또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세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다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하나의 문자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의 함수로 다 바꿀 수 있으면 나중에 뭐 치환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되게 중요한 거 이 두 가지인데 요거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더 많이 쓰이게 될 이 성질이에요. 자, 분모 분자를 코사인, 자, 이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줄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그럼 얘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얘는 뭐가 되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이죠. 네, 탄젠트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코사인분의 1이 뭐죠? 시컨트. 네, 시컨트.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당장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를 양변을 뭘로 나눈 거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어찌됐건 요걸 통해서 이끌어낸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가지면 이제 우리가 그 대표형 11번처럼 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원래는, 자, 저기 있는 저것을 잘 적용을 시키라는 문제예요.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데 식을 잘 정리하라는 목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식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서 저 성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탄젠트는 사인으로 바꿔야 된다.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제곱이 있으면 항상 두 개의 제곱을 더해주면 1이 나온다라는 성질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곱하세요. 아시겠죠? 그냥 제곱을 해주는데 요게 문제죠, 요것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 제곱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ab 하면 2가 나오고요.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2ab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더 빼기 2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자,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없애주시고 요거랑 요거랑 같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 하나만 남아요. 자,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 자, 요거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네. 어디죠? 잘했어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좋아. 자, 사인 제곱 세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는 뭘로 바꾼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꾼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그거 역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니까. 자,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분모가 다 똑같아졌으니까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면 자,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도 되고요. 아니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꾼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꾼다. 얘가 사인 제곱 세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바꿔주시면 약분해서 1, 약분해서 1.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 빼기 1.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바꿔주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 제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곱 더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바꾼다.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제곱으로 되어 있는 식은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좀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하는데 11-1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1-1번하고 2번 할 때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1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1을 바꿔주면 돼요. 1을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시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1을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 주시면 11-1번이나 2번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자, 식이 좀 복잡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계속 답이 잘못되거든요. 그거는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더 해야 됩니까? 끝난 거예요? 뭐 간단히 하는 거니까 끝났네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냥? 네. 자, 이거보다 이게 간단해요, 아니에요? 네, 그럼 끝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끝이에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으면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1 더하기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분의, 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분해 주시고 이것만 나타내 주시면 최대한 간단히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뭐 더 이상 뭐 안 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인을 바꾸거나 코사인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사실 13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거든요. 13번을 먼저 볼게요. 자, 13번을 보시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사인 세제곱 세타, 요거는 이걸 설명 안 했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두 개 곱한 거를,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한 거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쓰면 각도의 제곱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전체 제곱을 한 건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하려고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줄여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는 사인 세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3번 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 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식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이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데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같다라고 놓아주시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1이 나오고요. 2ab 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게 되고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를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 3a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만 우리가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두 개 더해준 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값만 알고 이렇게 하나의 식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를 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를 더 알고 있었으니까 제곱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의 식만 가지고도 나머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1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13-1번이요? 얘를 구하고 싶잖아? 그 얘를 제곱해. 얘를 제곱한 거는 누구랑 똑같아?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이랑 똑같죠? 그 곱셈 공식 변형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곱을 뗄 때 양수냐 음수냐를 걱정해야 되는데 2, 4분면에 각이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곱을 뗄 때 플러스를 붙여라 이런 뜻이야. 일부러 밟은 거야? 아니야. 요거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랑 똑같잖아.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얘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그냥 정리를 해도 돼요. 얘를 제곱을 해. 얘가 나오잖아. 잘했어. 여기 잘했어. 그럼 여기 나왔잖아. 다 했구만. 근데 세타가 2, 4분면 각이라고 되죠. 세타가 2, 4분면 각이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 그래서 제곱을 한 게 얘가 나왔으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되는데 플러스만 그렇게 붙여주면 돼요. 얘를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하면 가운데 2 사인 코사인이 나오지? 그렇지. 근데 얘가 있단 말이지? 얘는 1이고. 음. 17, 17. 1이라고 쓴 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제곱한 게 이게 나왔잖아. 근데 원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2, 4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양수고 음수란 말이에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용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요. 대표형 12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대표 12번을 보시면은 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10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5 코사인 세타 더하기 3. 그러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다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를 정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정의대로 풀어봅시다. 자, 정의대로 풀어보시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라고 했으니까 자 3, 4분면의 각이거든요. 3, 4분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탄젠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X 좌표분의 Y 좌표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3, 4분면에서는 X 좌표랑 Y 좌표가 둘 다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그 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반지름을 찾는 거죠. 반지름은 5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래 놓고 여기서 코사인과 사인을 찾는 거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 자, R분의 X 좌표니까 R이 5고요. 그 다음에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가 약속이기 때문에 5분의 마이너스 4가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해결